그래서 양도냐 양도 아니냐 봤어요. 봤을 때 이제 흐름상으로서 연결해 봅시다. 연결해 볼 때 양도소득세 그랬어요. 양도소득세 이렇게 했으니까 제일 먼저 하나의 거래가 나오면 그 거래에 대한 내용이 양도인가 아닌가 본다. 양도에 해당이 되었다, 예스다 이랬을 때 그 다음 단계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해당되는가 하는 거 보는데 비과세에 대한 내용이 여기 안 적어놨어요. 안 적어놨으니까 이건 스킵합니다. 스킵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과세 됐다고 가정해요. 가정하고 소득이 발생됐을 때 과세다. 이 내용입니다. 소득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누적된 보유 이득이에요. 누적된 보유 이득이 팔았던 시점에서 일시에 실현되니까 이것만 따로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적된 보유 이득 과세다. 누적된 보유 이득 과세니까 이 누적된 보유 이득이란 말은 양도차 이걸 말합니다. 양도차익, 양도차익이 대해서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내용으로서 해보죠. 이렇게 봅시다. 제가 분필을 10원에 사가지고 와서 1,000원에 팔았다. 이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돈 들어온 금액은 얼마입니까? 아니면 팔았던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여러분들은 머리가 영리하셔가지고 99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세법은 아니에요. 세법은 멍청한 놈입니다. 멍청한 놈이니까 질문 그대로 답해줘요. 돈 들어온 금액은 팔았던 금액은 팔다가 양도죠. 양도가액은 1,000원. 양도가액은 1,000원 이럽니다. 이 양도가액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가치를 빼요. 희생된 가치가 필요경비. 필요경비를 빼는데 이 필요경비의 단위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취득가를 빼게 되면 양도 차익은 990원 됩니다. 이제 보니까 여기에서 양도 차익 산정에 대한 내용은 양도 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면 양도 차익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양도 차익 계산입니다. 양도 차익 계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양도 차익 계산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기본적 내용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말해줄게요. 계속 나온 말이 시가란 말이 나와져요. 그리고 또 실지 거래가란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기준시가란 말이 나옵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이해가 돼요. 시가와 실지 거래가, 기준시가 뜻에 대한 내용은 시험지에서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이런 뜻이구나라고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시가란 말은 통상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가격을 보고 시가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느 동네 가셔가지고 그 동네 중개사무실에 들어가서 이 동네 땅값이 평당 얼마일까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때 그분께서 평당 얼마입니다 라고 말했던 가액, 그 가액이 시가입니다. 실지거래가, 실지거래가는 실질적으로 팔았던 가액이 실지거래가. 실지거래가는 시가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이런 일로서 나오게 될 것이고, 기준시가, 여기서 기준, 이 기준이라는 글자, 이 글자는요 법에서 정했다는 뜻이에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각 물건마다 매년마다 법에서 정해진 가액이다. 이게 기준시가 뜻입니다. 법에서 정하는데 매년마다 공고된 가격으로 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장에서 공고된 가액에 대한 내용으로서 말할 때 너무 기니까 간결하게 물건마다의 공고된 가액은 기준시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공고된 가액은 뭘로? 기준시가다. 자, 토지도 물건이죠. 매년마다 공고한다 했으니까 토지에 대해서 매년마다 공고한다. 이렇게 하면은 토지의 기준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로 공고하냐? 개별 공시지가. 토지 기준시가는 이꼬르 개별 공시지가 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토지 기준시가와 그리고 개별 공시가 뜻이 다른 뜻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같은 뜻이에요. 또 주택에 대해서 매년마다 공고한다 그러면요. 주택 기준시가. 뭘로 공고하냐면 주택
공시가액으로서 공고합니다. 주택 공시가액 이렇게 공고된 것이 바로 기준시가예요. 이 기준시가에 대한 내용은 시가 대비해서 20 내지 30% 낮은 가액을 말합니다. 이게 기준시가. 이제 이 내용 알았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대입시켜보죠.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주면 양도 차익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양도가액이 실지 거래가였다. 그럼 필요 경비도 실지 거래가 따라가요. 따라가서 실지 거래가에 의한 양도 차익을 구한다. 이렇게 나와주고요. 또 이 양도가액이 국가가 정해준 가액인 기준시가였다. 했으면 이 필요 경비도 기준시가로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 차익을 구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원칙에 대한 내용은 실가가 원칙입니다. 실가 원칙이니까 실지 거래가에 의한 양도 차익 구하는 그 내용만 설명드릴게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 차익 구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문제가 잘 나오지 않으니까 원칙적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실가에 의한 양도 차익에 대한으로서 여기 양도가액은요 실지 거래가, 여기는 필요경비도 실지 거래가, 실지 거래가의 필요경비에 대한 내용은 세 개로 구성됐어요. 하나에 대한 내용은 취득가, 실제로 취득했던 가액, 취득가 되고, 그리고 자본적 지출, 양도비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됐어요. 자본적 지출의 뜻에 대한 내용은 취득 후의 지출로서 실질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을 말한 것이 자본적 지출의 뜻입니다. 실질 가치가 증가됐으니까 양도가액이 커졌어요. 커졌으니까 커진 만큼 희생된 가치로서 필요경비에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봅시다. 여기에서 요 건물에 대한 내용이 엘리베이터 없는 상가 건물로서 취득했어요. 취득했다면 취득가 나오겠죠. 취득 나오고,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사용하기가 불편함으로 인해서 이용 편의를 위해서 취득 후에 이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를 4천만 원 들여가지고 설치했습니다. 이랬을 때 이 건물의 가치는요 증가가 돼요. 증가가 됨으로써 설치된 상태에서 이 건물을 팔았어요. 이때 가격이 10억 합시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설치하지 않는 상태에서 건물 팔았을 때 가격이 7억이다. 이랬으면 돈이 얼마가 더 들어왔냐면 3억이 들어왔어요. 3억이 더 들어왔죠. 그 3억 금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가치는요 4천만 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취득 후의 지출로서 가치가 증가되는 지출,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에 대한 내용도 희생된 가치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취득가로서 공제한다. 필요경비로 해당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양도 비용이 들어감으로써 양도가 커졌으니까 필요경비에다가 넣어준다라는 내용으로서 실지 거래가에 의한 필요경비는 세 개로 구성됐어요. 하나는 취득가, 하나는 자본적 지출, 하나는 양도비,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는데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양도가액을 먼저 봐야죠. 양도가액에 대한 내용은 거의 짭새 한 장에는 적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한손 노트에 적어졌으니까 한손 노트로서 해줄게요.